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각종 유튜버나 또 여러분 친구 또 선생님들이 수능 보기 전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럴수록 마음이 부담스럽고 또 떨리고, 진짜 이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수능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서 이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찝어줄게요. 알겠죠? 기타 다른 방송이나 얘기들처럼 쉬는 시간에 정답 맞추지 마라, 또 소화 잘 되는 음식 먹고 가라, 우황정시만 먹고 가라, 등등등 이런 얘기보다는요, 수학 능력 시험 특성이 어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는 시험이죠. 아마 우리나라 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년 중에 보는 시험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험이고 또 가장 문제가 비싼 시험일 겁니다. 그렇죠? 가장 또 공을 들여서 낸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1. 논란이 있으면 안 돼요. 매년 수능 문제 갖다가 정답이 뭐네, 뭐가 복수 정답이네 하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거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자, 수능 문제의 핵심은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객관성.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한 10명 중에 한 2-3명이 봤을 때는 A가 맞고 또 7-8명이 봤을 때는 B가 맞아.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B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자, 수학이나 여러분 과학 같은 거 이런 과목들은요, 또 영어도 사실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이 문제의 정답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이게 답일 확률, 이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어떤 커트라인이 거의 100이죠, 100. 그렇죠? 이 보기가, 이 항목이 정답일 확률이 100이죠, 100. 아니면 빵이고, 그렇죠? 근데 국어는 어때요? 국어는 그렇지 않죠.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봤을 때에도 모두가 정답인 것, 이런 거를 바로 이 공정성 또 객관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수능은 가장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는 문제와 시험이라는 거죠. 왜? 논란의 여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볼 때 가장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능이기 때문에 이럴 거야, 한 번 더 꼬겠지, 수능이니까 이게 더 정답일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보는 스타일 그대로 보면 됩니다. 수능이니까 좀 더 꼬겠지, 좀 더 한번 틀어서 한번 내 좀 생각을 깊이 해볼까,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수능일수록 생각을 깊이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했던 그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왜요?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집이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생각의 길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오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 대부분 틀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능이에요,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 찍을 때 이치에 맞게 찍어요. 상식에 맞게 찍고요. 알겠죠?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제가 전에 그랬죠, 깊이 생각하면 생각이 주관적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수능은 한번 딱 봤을 때 답이면 그게 답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서 더 긴장하면서 더 2번, 3번, 4번 생각하면서 시간 잡아먹지 말고 딱 봤을 때 답인 건 찍고 넘어가는 게 건강에 좋다. 알겠죠, 여러분들? 진짜요? 꼭 이렇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수능 문제의 특징은 뭘까요? 비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디서 백겨운 문제가 아니다. 비싸다. 백겨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 본 문제다. 처음 본 문제. 이래서 수능이 어려운 거예요. 수능은 여러 번 꼬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생소해서요. 생소해서.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집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전년, 올해가 2019년이니까요. 올해 나오는 문제집들은요, 2018년 대입 수능 문제 유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나온 문제를 죽어라 풀어봤자 수능 문제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어떤 틀에 맞게 딱딱딱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야 어떤 밑에 점수, 어떤 탄탄하게 베이스가 깔리긴 하니까. 근데 고득점을 하려면요, 그게 아니고 생소한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소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생소한 문제 많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처음 보는 문제는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 맨날 풀 때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국어 풀 때도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좋으니까 생각을 깊이 많이 해라 라고들 항상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답만 본다는 거죠. 모르면 한 15분, 한 10분 생각했다가 바로 답 보고. 너무 안타까워 이게. 수학 문제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앞에 걸 찾아보든가, 기본 어떤 원리를 찾아보든가, 공식을 찾아보든가 하면서 웬만하면 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진짜예요. 풀이를 제대로 알 때까지.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쉬운 문제 선택하는 것도 괜찮긴 하겠죠. 자, 어쨌거나 이 공부라는 것은 생각의 깊이를 늘려주는 게 공부지, 많이 시간만 때운다고 해서 공부는 사실 아니거든요. 자, 수능은요, 여러분, 이 처음 보는 문제가 많고 생소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와닿았을 때 어렵게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수능은 뭐라고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내가 도서실 가서 한번 또 풀어봐. 그러면 너무 쉬워. 이런 거 대부분 다 있죠. 그런데 왜 그 자리 시험장에서 내가 왜 못 풀었는지 몰라 라고 하죠. 왜일까요? 긴장해서 그래, 긴장. 그리고 생소해서.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담대하게, 못 보면 어때? 야, 대충 보고 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야, 대충 봐, 대충.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 뭐 사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대충 본다 해도 대충 못 봐요, 절대로. 진짜. 근데 요즘은 정말로 정말 대충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요. 사실 멘탈 강한 게 뭐냐면 잘 내려놓는 거죠. 뭐 어떻게 긴장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냥 뭐 어떻게든 뭐 대충 보고 성적 잘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거 툭툭 치는 거 있죠. 털어버리는 거. 이런 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 그래서 마음가짐을 여러분 쫄리면 안 돼. 됐죠? 쫄리면 안 돼요. 쫄리면 늘 걱정돼요. 왜냐하면 저는 수능 시험 볼 때 좀 건의하고 싶은 거, 교육부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차라리 국어를 2교시에 보든가, 아니면은 한 사탐, 과탐, 탐구를 1교시에 보고 국어를 2교시에 보고 또 밥 먹고 수학을 3교시에 보고 4교시에 영어를 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면은 1교시에 뭐 사탐, 과탐, 2교시에 또 뭐지? 영어, 3교시에 뭐 수학, 4교시에 국어, 이런 식으로. 왜냐면 국어에서 멘탈이 다 깨져서 보통 수학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수학에서 한번 또 털려. 그러면 점심 먹을 때 하나도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라는 거죠. 진짜 그래요, 사실. 근데 막상 시험 볼 때는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나만. 그렇죠. 항상 그러지 않으세요? 옆에는 잘 볼 것 같아, 옆에는 막 다 넘어가는 것 같고 푸는 것 같고 그래.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어려워요, 다. 시험 볼 때 여기저기서 막 한숨 소리가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그러면서 쟤 잘 풀고 있나? 그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이렇게 조명이 넘어가는 소리 있죠, 이렇게 넘기는 소리. 그럼 어때요? 이거 어떻게 이거? 나 빼고 다 넘기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문제를 찾아서 뒤로 넘기는 겁니다. 알겠죠? 다 수준은 거기에요. 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팁 하나만 줄까요? 뭐 꿀팁이긴 한데, 영어 듣기 평가 있죠. 듣기 평가 할 때 내가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듣기 놓쳤다. 그럼 포기해요? 하면 안 되죠. 어때요? 1, 2, 3, 4, 5 보기에서 딱 기다렸다가 탁 하는 소리 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 친구들이 슥 그는 소리가 나요. 그때 나도 그게 답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센스. 내가 눈으로 상대방 시험지, 우리 친구의 시험지 보지 못할 정정 우리 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면 상대방이 마킹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타이밍이 바로 그렇죠, 정답인 타이밍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찍기라도 해야죠.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는 순간 끝이야.
멘탈이 저 멀리 은하수 밖으로 넘어가. 여러분들 태양계 밖으로 넘어가고 우주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멘탈이 그거 잡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국어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어는 어렵습니다. 100% 어려워요. 왜요? 아니 국어밖에 난이도 변화를 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학은요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이 양을 줄였죠. 영어도 지금 다 잘하잖아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영어는 정말 수준 높아져도 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상위권 클래스 아이들에서는 여러분들 이 변별력을 가리게 한 과목이요 국어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국어에서 멘탈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놔요. 시험관들이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아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요? 국어 보고 울고 멘탈 나가고 재수할까 시험 보면서 나 내년에 또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모두가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다가 내가 어려워 그럼 어때요? 옆 친구도 그러고 있겠구나 딱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멘탈이 나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자 마지막 실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알겠죠? 실수가 많아져요. 실수가.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알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이상하게 긴장하고 멘탈이 나가면 안 보이고 실수가 많아지고 두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는데 자기 점수를 여러분 꼭 체크하고 가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국어는 100점이 만점이 아니고 내 점수는 80점이 만점이라는 거죠. 자 80점이 만점이면 한 지문 2개는 날려도 되겠다. 2개 빠이빠이 날려도 되겠다. 그렇죠. 지문 2개 날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다 생각하고 가도 괜찮겠죠.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고득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운빨로 찍는 거죠. 그게 고득점의 비법입니다. 여러분 성적보다 잘 나오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점수 목표를 꼭 잡아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누님이 말하죠. 꼭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어는 반드시 어렵기 때문에 한 지문 하나 두 개는 버리고 간다 생각하고 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도 맞추려고 용 쓰고 기 쓰다가 그렇죠? 용기 내서 하다가 어때요? 아는 것도 다 틀린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1. 수학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검산을 하세요. 우리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문제 더 맞추려고 막 욕심 부리고 마음 졸이고 하다가 세 문제 틀리지 말고요. 진짜 그래요. 수능은 내가 한 문제를 못 풀더라도 아니 찍더라도 검산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훨씬 나요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검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마찬가지. 알겠죠? 영어만 시간 없다고 하면서 듣기평가 하다가 뒤에 문제 풀다가 듣기평가 하다가 뒤에 문제 풀다가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어 할 때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다 하나 못 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끝나. 알겠죠? 영어 맨날 하잖아요 영어. 이건 다 알죠? 영어 어떻게 푸는지. 어려운 거 나중에 풀어라. 그럼 어려운 게 뭐냐 맨날 얘기하죠. 빈칸 이제 알 때 됐죠? 빈칸. 또요 문법 요거 2개 나중에 풀어라. 22번부터 그렇죠? 쭉 나오잖아요. 주제문 건너뛰고. 그러면 어떤 거 먼저 풀어야 돼요? 주제만 풀고 그쵸? 맨 마지막 42번부터 45번까지 풀고 점수가 될 거 먼저 푸세요. 왜냐면 영어는 요즘에 커트라인을 보통 이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2등급으로 맞춰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칸이나 문법에서 난이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 어렵게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어도 이거 못 풀어. 그러니까 시원하게 버리고 여러분들 아는 거에 집중하세요. 듣기에 집중하시고 97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91점만 맞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이란 시험의 특징을 알고 어떻게 좀 봐야 되고 또 어떤 걸 좀 집중해야 되는지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팁 하나 줄게. 꿀팁. 시험 전날에 뭐 할 것인가를 쭉쭉 얘기해 줄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뭐 하고 시험 일주일 전에 뭐 해야 될지 지금 딱 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일주일 전에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잘 자기, 잘 먹기.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전부터 피치를 놓여서 죽어라 해봤자 안 올라 여러분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잘 정리하면서 어차피 많이 해도 잘 들어오지 않아 머리에. 그러니까 어떤 내 국어를 봤을 때 생소하지 않게, 영어를 봤을 때 생소하지 않게
그렇죠? 공식 같은 것도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잘 외워두고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쭉 가면 돼요. 그냥 문제 풀고 문제집 좀 풀고 좀 보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도 뭐 시험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루 전에 뭐예요? 하루 전에 해야 될 거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성적이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책 한 권 읽기. 하루 전에 꼭 한번 해보세요. 하루 전날 이거. 어떤 책 읽어요? 가장 쉬운 책. 만화책 말고요, 여러분. 가장 쉬운 판타지 있죠. 정말 재밌고 쉬운 판타지. 다시 말하면 글이 많은 책을 한 권 읽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가보세요. 저 시험 전날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알겠죠? 뭐 학교도 4교시하고 끝나겠다. 뭐 시험장 한번 가보고 오면요, 집에 오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붕 뜨고. 그럴 때 그냥 책을 읽으세요. 왜냐면 전날 책을 한번 읽고 시험에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에 지문이 많이 들어와요. 긴장감이 쫙 풀리면서. 정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한번 진짜 이건 송쌤 치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꼭 하라 했구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진짜 알 겁니다. 알겠죠? 전날 막 마음 동동 구리면서 막 여러분 롤하고 막 게임하고 TV 보는 것만 낫잖아요, 그렇죠? 뭐 되지도 않는 영어 막 독해하고 있고 막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독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해.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놀래다 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 담대히 먹고 그냥 보고 오세요. 그냥 잘 보고 오세요. 뭐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시험 못 보면 어떡해요? 못 보면 어쩔 수 없죠. 뭐 내년에 또 보고 또 공부하고 그럼 되죠.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 또 1년 또 해도 뭐 큰 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 막 1년 더 한다 해서 막 뭐 인생에 무너지고 뭐 낙오자가 되고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하지만 고생하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한 거에만큼 성적 받으면 좋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잘 보고 오세요. 그냥 못 봐도 괜찮으니까 잘 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또박또박 잘 보고 오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요. 할 수 있으니까. 자, 알겠죠? 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자, 여러분, 전 여기까지 알고 해준 쌤이었습니다. 안녕!